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천안아산 통합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십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통합론.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 반짝 이슈가 된 적은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금세 묻혀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정치와 행정을 제외하고 경제와 문화, 교통, 환경 등 두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1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도시가 어느 도시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의 연합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는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수 예비후보가 제안한 특별지자체는 기존의 세종시나 제주와는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호남 지리상권 6개 시군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3개 시도 등에선 특별지자체 출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는 이미 불당과 배방, 탕정 등 접경지역의 생활권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고 지난 2014년부터는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영어권 분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윤건종 전 선문대 교수는 수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천안과 아산의 통합 이슈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두 도시의 갈등적 요소를 없애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래된 지역 간의 갈등 문제, 특히 이제 택시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아무도 손대지 않고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통합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그래서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천안아산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설립 이슈가 6일 지방선거 국면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마음을 졸이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개발이 한창인 세종시 6-3생활권 산울입니다. 전체 7,6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4년 캠퍼스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까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한 곳, 그리고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한 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초중 통합학교. 세종시 교육청은 당초 각각의 초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2차례나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셨고 교육부가 선호하는 통합학교 신설로 계획을 바꾸고서야 지난 1월 중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 통합학교 신설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통합학교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일 김대유 예비 후보를 시작으로 유문상, 강미애, 최태호 예비 후보가 잇따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미래 인구 감소에 대비해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세종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송명석 예비 후보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최첨단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합학교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통합학교 설립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이번엔 해당 생활권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개교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1년 아니면 2년, 3년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는 예비 후보들의 반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라며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학교 시설이나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서부 내륙고속도로에 가칭 신창 나들목 설치를 당초 신창면에서 선장면으로 변경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창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원안대로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용역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창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북 내륙고속도로의 신창 나들목 설치를 추진해온 아산시. 당초 국지도 75선과 연계된 간해교차로 일원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경제성을 나타내는 B씨가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근 선장면 신기 교차로 일원으로 변경의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B씨가 1.07이 나왔고 국토부의 검증에서도 1.02가 나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진 과정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아산시청 도로과 주무관하고 도청 주무관하고 1년이면 몇 차례씩 통화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잘 되어가고 있다. 비식값이 안 나와서 다시 하는 중이다. 이런 대답만 했지 이런 상황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간담회를 연 아산시는 아산 서부권 발전을 위해 나들목 신설 승인의 목적을 두고 진행한 결과였다며 부동산 투기 등 갈등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로 번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뜻이 중요한 만큼 기존안처럼 가내리 일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제성 분석 용역은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국토부 역시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BC 1 이상이 확보될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중 신창 나들목이 포함되는 평택 부여 간 1단계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수도권 전천일과 천안 지역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천안에 전철이 개통된 지 17년 만인데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여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기차나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동안 전철에서 천안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전철 요금과 버스 요금을 별도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가 시행돼 이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학생이라 이제 요금, 대중교통 요금 부담됐는데 집이 멀어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래야 돼서 교통비 많이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철에서 시내버스로 또는 시내버스에서 전철로 환승을 하면 전철 성인 기본 요금인 1,250원을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를 타고 천안역으로 이동해 전철로 서울역을 가려면 버스 요금 1,500원에 전철 요금 3,050원 등 4,550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3,300원만 내면 됩니다. 환승 횟수는 최대 3회.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환승 시간은 버스에서 전철은 30분, 전철에서 버스는 45분 안에 갈아타야 합니다. 평택이나 아산에서 운행 중인 천안 버스에도 할인이 적용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 천안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천안형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 번역이 더욱 확대되고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기업체 유치로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요금 부담은 낮추고 저조했던 전철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택시 수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세종시가 정보와 택시를 일부 증차하기로 협의하면서 이런 불편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세종시 택시 현황과 앞으로 얼마가 늘어나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 3천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약 10년 만인 지난달 현재 38만 1천여 명으로 270%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택시는 282대에서 352대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도시별 택시 한 대가 담당하는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인근 대전이 168명, 천안이 299명인 반면 세종은 1000명이 넘습니다. 전국 평균인 206명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택시를 늘리고자 했던 세종시의 계획은 정부의 택시 총량제에 막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침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86대 증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택시 증차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증차된 86대 중에서 74대는 개인 택시 면허로, 나머지 12대는 법인 택시 면허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우선 올 상반기에 개인 택시 면허 60대를 허가하고 나머지 개인 택시 14대와 법인 택시 12대는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택시 증차 결정에도 불구하고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택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의 결과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강당굴의 난개발을 막고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한 아산시. 지난 2018년 12월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진의 주민협의와 토지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이후 시는 복지지구 지정 의결 조건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와 주민 설득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강당굴 가꾸기 사업의 지향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부 의결 중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대상지 약 138헥타르 가운데 57% 정도를 확보한 상태. 아산시는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산림복지지구 구역을 결정 및 지정 고시하고 내년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지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산림청 산림복지심의회 조건부 승인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4년째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사업이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2년 연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도심 특화형 드론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랜 사업 2년차를 맞아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드론 운용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를 위해 실중구역도 기존 금강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앙공원에 더해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드론 배송 실증구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실증 사업 과제는 모두 6가지입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드론 스테이션 기반의 인공지능 도로 시설물 관리와 항공 내비게이션을 적용한 드론 통합 관제 서비스, 건설 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동을 통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서비스가 실증 기술 고도화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앙공원과 더불어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드론 배송 실증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도시 순찰 서비스 실증 분야를 공원과 광고물 외에도 불법 주정차나 방치자전거 모니터링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활용 소방 서비스가 새로 추가되는 등 실증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드론 기업에 대한 특허나 인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시티와 도심공원에 실제 드론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벌써 3년 연속인데 올해는 현충사 야간 개장이나 충남 아산FC 홈 경기와 연계된 지역 문화예술 공연으로 대체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축제위원회가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3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의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올해까지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이순신 축제는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300명 이상의 축제는 행안부 승인사항으로 불승인이 원칙으로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축제 대신 지역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사흘간 현충사 야간 개장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기획 공연을 비롯해 충남 아산FC 홈 경기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형태의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이제 현충사 야간 개장이나 기획 공연 또는 우리 충남 아산FC 축구 홈 경기 등과 연계한 어떤 축구와 문화와 이런 행사를 같이 연계한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대표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년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아산시가 올해도 청년들의 문화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힐링 공간인 청년아지트 나와요 3호점 추진을 비롯해 심리 상담 서비스와 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배방읍에 문을 연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요 2호점입니다. 쿠키와 베이커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베이커리 공방부터 영화 시청이 가능한 홈플릭스 공간과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감성 힐링 공간으로 온양 구도심의 1호점에 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에는 3호점이 추진됩니다. 탕정면 지중해 마을에 조성될 예정이며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청년들이 주체가 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문화 여가를 위한 사업도 진행됩니다. 떡 만들기와 보드게임 같은 지식과 취미, 공연, 건강 등 일상에 지친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연중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 상담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진행되며 만 23세에서 25세까지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 착공식이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센터 건립에는 1,59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까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과 2층 규모 클린룸동이 완공됩니다. 도는 혁신 공정센터와 R&D 사업 등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이 정상 가동하면 경쟁국과의 생산 격차 5년, 기술 격차 3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습니다. 천안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해사고로 발생되는 치료비는 개인당 최대 200만 원, 장례비 보험금은 실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월까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곳을 중심으로 방문할 예정이며 2만 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줍니다. 또 올바른 사용 요령과 응급처리, 보관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방문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소아용 화이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소아 기초접종을 시행합니다. 소아 코로나19 기초접종 대상은 만 5세에서 11세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및 자녀 백신,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로 오는 3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시작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